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희진, 홍현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돈 이야기 편하게 나눌 수 있는 돈 걱정 마법사 홍현실입니다. 동키 여러분의 고민 해결사 김희진입니다. 자, 오늘 건강보험 외에 중요한 보험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주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보험하면 건강보험, 건강과 관련된 보험부터 떠올리기 마련이거든요. 그 외에 또 이야기를 나눠주실 건가요? 네, 햇님도 보험 가입하고 계시죠? 네. 어떤 보험들 가입하고 계신가요? 일단 저 실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가입했던 암보험 있고 그리고 건강보험 이렇게 있어요. 그쵸.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준비할 때는 실손보험, 그리고 암보험, 상해보험 등 내가 질병에 걸려 아프거나 상해로 다쳤을 때 필요한 보험들을 먼저 가입해요. 실손보험의 경우 적은 금액으로 대부분의 병원 치료비를 환급해주고, 네. 암진단비 보험의 경우에는 치료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생기는 소득에 공백을 채워줄 수 있겠죠. 즉 건강보험은 내 몸을 지켜주거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보험 외에도 정말 중요한 보험들이 있어요. 어떤 보험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화재보험, 그다음에 운전자보험, 연금보험입니다. 이 보험들이 왜 중요할까요? 네, 먼저 화재보험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실손보험, 암, 상해 같은 건강보험이 나를 지켜주는 보험이라면 화재보험은 내 집을 지키고 자영업자 같은 분들의 경우에는 일터를 지키는 보험입니다. 네. 우리가 즉 내 재산을 지키는 보험이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병원비 걱정은 건강보험으로 해결을 하지만 집에 만약에 불이 나거나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주거나 내 사업장의 집기나 재고, 공장의 경우 기계들의 불이나 피해액이 수천만 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건강보험은 전혀 소용이 없게 되겠죠. 네. 일반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해서 이제 화재보험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임대인이나 전세, 월세 세입자분들도 구분 없이 가입해야 하는 게 화재보험입니다. 아파트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간혹 이제 나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네. 만약에 내 과실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아파트 단체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우리 집은 보상이 될 거예요. 나도 관리비에 화재보험료를 내니까요. 네. 근데 옆집, 윗집, 아랫집 우리 집에 화재로 인해서 다 불이 났어요. 그분들도 아파트 단체 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네. 보상은 되겠지만 그 아파트 단체 보험회사에서 나에게 구상을 책임을 문다는 거죠. 네. 네,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아파트 단체 보험이 있어도 아파트 전체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일단 보상을 해준 다음에 그 우리 집에 외에는 구상권이 들어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내가 오. 아파트 단체 보험의 보험료를 내는 거는 우리 집에 대한 부분의 보험료만 내는 거니까 남의 집에 대해서는 내 책임으로 보험사에서 손해가 생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구상권 청구가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요즘에 이제 그 여름철 되면서 아파트 실외기, 에어컨 네. 실외기에서도 사고들도 많고 최근 들어서 아파트의 화재 사고들이 많이 뉴스에 보도가 되거든요. 근데 아파트의 어쨌든 특성상 한 집에서 불이 나게 되면은 그게 옆으로 퍼질 수밖에 맞아요. 없고 특정한 불이 아니어도 이게 이제 저희 아파트 앞동도 그런 경우였는데 다행히도 지하실에서 이제 뭔가 지하실에 보관된 물품들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다. 어떻게 보면 막 큰 불도 아니었고요. 그냥 지나갔는데 그 연기가 14층 아파트인데 14층까지 타고 올라가서 결국엔 14층도 그 연기 그을음 때문에 맞아요. 예. 다 뭐 중간 세대들은 물론이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파트의 화재의 네. 경우에는. 그렇구나. 이 아파트 단체 보험이 있어도 화재 보험이 단체로 있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주인이 화재 보험을 들고 있으면 된다고 또 생각했는데 세입자의 경우에도 화재 보험을 또 들어야 하나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식당이나 세탁소, 노래방, 공장 같은 이런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분들은 번 돈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데 만약에 이렇게 일하는 데서 불이 나서 내가 운영을 하지 못했다면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은 물론 내가 생계를 이어가는데도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내 몸을 지키는 건강보험 중요하죠. 하지만 화재보험도 정말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자영업자 분들이나 또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을 갖고는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집에 대한 화재보험도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화재보험에서 누수가 보장이 된다라고도 들은 것 같은데, 사실 화재보험은 불인데 불과 물이 어떻게 같이 묶일 수가 있나요? 그 근본적으로 보상해 주는 거는 화재 네. 보험이기 때문에 화재 불이 났을 때 보상해 주는 게 맞아요. 근데 네. 이제 특약으로 우리가 건강보험에서도 막 특약 추가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화재보험에도 누수 특약을 추가해서 우리 집에 물이 새서 장판이나 가전제품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주었을 때 배상 책임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다만 이제 뭐 누수 보상 같은 경우에는 원인에 따라서 이제 보상 방법이나 보상 금액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손해 본 금액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수 보험이 있다. 나는 무조건 다 보상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항상 누수가 났었을 때는 주변에 전문가들 분들과 꼭 상의를 하셔야 되고, 누수 보험은 완벽한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인지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재 보험을 가입할 때도 누수 특약을 조금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는 거니까요. 특히 아파트, 뭐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생활하는 게 너무나 뭐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인데, 아파트라는 게 이게 정말 누수가 참 억울하죠. 이게 윗집에서 발생해도 우리 집 피해인데, 그래도 억울하고 나는 정말 가만히 조심조심 살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을 다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로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누수 특약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들으시고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 건강보험 외에 꼭 챙겨봐야 할 중요한 보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1부에서 화재보험 이야기를 하다가 2부로 건너오게 됐습니다. 자, 물과 불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동키분들도 관심을 지금 보이고 계시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일단 화재보험을 준비하려고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이번 방송을 듣고 꼭 좀 기억하고 챙겨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화재보험도 가입만 하고 내가 끝이 아니라 점검이 꼭 필요한데요. 네. 첫째, 내가 주소가 변경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꼭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사를 가서 평수가 좀 변경될 수도 있고, 우리 집의 가재 도구나 사업장의 집기, 비품, 재고 자산 등이 변경이 된다면 그에 맞게 화재보험의 보상액도 좀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보상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둘째, 현재 누수 관련 가입 가능 범위가 예전과 다르게 많이 좀 늘어났어요. 과거 건물이 오래돼서 누수 특약을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나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보험증권을 확인해서 꼭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아, 이게 가입 가능 범위가 늘어났군요. 네. 사실 집이 오래될수록 누수 위험도 높아지는데, 예전에는 집 오래되면은 당연히 그런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가입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요 부분들도 한번 잘 알아봐야겠네요. 네. 네. 추가로 덧붙이자면은 뭐 과거에는 아파트 기준에서 뭐 건축 연도 20년까지만 가입을 받아줬다면 현재는 30년. 그리고 일부 회사는 안 보는 회사도 있어요. 건축 연도를.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입을 못 하셨던 분들 있어요. 우리 집 21년 됐는데 1년 차이로 가입이 안 되네 하셨던 분들도 한 번씩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주택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언저리면 충분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화재보험의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적립보험료가 이제 과도하게 들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꼭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화재보험이 몇만 원씩이어서 부담된다라는 분들 계시던데, 그런 부분들 좀 잘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화재보험이 없는 분들은 물론 가입한 분들도 이거 내가 제대로 잘 가입한 게 맞나 걱정만 하지 마시고 주위 전문가분들에게 꼭 한번 상담 받으시거나 점검 받길 바랍니다.
이것도 화재보험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네요. 일반 우리가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분명히 점검을 받고 나의 상황, 개인적인 상황,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혹은 어떤 이제 좀 문제가 나타날 때 그럴 때 꼭 점검을 받고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재보험도 이미 내가 가입돼 있으니까 문제 없겠지. 끝이 아니라 분명히 중간중간에 오히려 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싼 비용을 내고 있으면 아깝잖아요. 과연 똑같은 보장을 받으면서 한 달에 내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지부터 한번 잘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건강보험 외에 중요한 보험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재보험 알아봤고요. 그 다음은 또 운전자 보험을 꼽아주셨어요. 네, 우리가 운전을 하시는, 그러니까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보험은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들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네. 운전자 보험은 의무 가입이 아니다 보니까 가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이게 두 개가 다르다는 거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네. 왜 똑같은데 똑같은 말인데 뭘 자꾸 광고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 비용을 우리가 보전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인데요. 교통사고가 난 후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 형사 합의금이나 벌금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뭐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예요. 나 운전 베테랑이야. 나 항상 조심해서 운전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제 근데-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동차 보험도 너무 아깝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저렴하게 가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것도 제 얘기인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전자 보험 역시 가입하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운전 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예측할 수 없는 교통사고가 대부분이잖아요. 억지로 교통사고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지금 제 얘기인가요? 아유, 지금 뭐 보이는 라디오 보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뭐 그래서 보험이 참 잘 필요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전문가님들께 또 많은 저도 도움을 받아야 되고요. 네.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상담한 실제 사례로 운전자 보험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우리가 가로등이 없는 한적한 시골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상담자분께서 갑자기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여성을 차로 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모셔갔지만 안타깝게도 2주 뒤에 사망하게 된 그런 사례인데요. 안타까운 사연인데 일단 그러면은 요 사례자 분께서는 운전자 보험 가입은 돼 있으셨나요? 네, 일단 이제 그 전에 형사합의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네. 피해자분께서 사망한 경우나 아니면은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 즉 6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일반 교통사고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제 진단 주수에 따라서 최대 2억 원까지 합의금을 보장해 주는데요. 이 사례의 경우 사망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망하신 유가족분들과 이제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고 잘 얘기해가지고 사망 합의금으로 1억 원을 보상해주기로 최종 결정되어서 운전자 보험에서 1억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었으면은 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그쵸.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이 운전자 보험에서 최대 합의금이 2억 원까지 보상이 되는데 일단 상담자 분께서는 유가족과 합의를 해서 1억 원을 네. 보상을 해주신 거고요. 이게 사망 시 우리가 가입한 형사 합의금의 최대 한도까지 실손 보상이 되는 건데요. 네. 우리가 진단 주수별로 지급하는 한도가 틀립니다. 현재는 사망 시 2억 원이 최대 한도이고요. 6주 미만은 1,000만 원, 6주에서 10주는 3,000만 원, 10주에서 20주는 1억, 20주 이상 진단 시 1억 5천 한도 내에 보장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7주의 진단을 받았다면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는데요. 과거에는 이 형사 합의금의 최대 한도가 3천만 원이었고 그 이후 점차 1억,
1억 5천, 현재는 2억까지 이렇게 늘어났거든요. 엄청 늘어났네요. 네. 만약에 내가 과거에 운전자 보험을 준비해 놨고 한도가 낮은 상태에서 말씀드린 사고가 발생했다면 7천만 원은 내 주머니에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운전자 보험을 이미 가입하신 분들도 점검이 이래서 필요한 네, 거네요. 꼭 필요하죠. 나 형사 합의금 돼 있어. 알고 네. 봤더니 3천까지밖에 안 돼 있다. 네. 안 그러면 되겠네요. 7천만 원은 네네네. 내 주머니에서 그러네요. 나가는 네. 거니까. 네. 또 앞서 말씀드린 사례에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무단횡단 사고였잖아요. 네. 피해자가 사망을 해서 형사합의금을 통해 이제 유족과 합의를 했지만 합의 후에 이 사고에 대해서 상담자분께서 무죄도 주장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한다면은 내가 죄를 인정하고 합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네네. 있는데 어쨌든 되게 억울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무죄를 주장하려면은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무죄를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과거 운전자 보험에서는 변호사 선임 특약을 내가 사용을 하려면은 재판에 이제 정식 기소가 된 후에만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었는데 현재는 한도도 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났을 뿐더러 최초의 사고 이후에 경찰 조사를 받는 단계부터 내가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금액적인 한도도 사실 500만 원으로는 그냥 정말 어떤 착수금 정도 그쵸. 이 정도일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일단 한도도 금액적인 부분도 크게 늘어났고 그런데 이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또 중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어떻게 내가 진술을 하냐에 따라 이후 형량이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한데요. 이 사고가 나면은 진짜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막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근데 이 말씀드린 사례만 봐도 경찰 조사 때부터 사고 상황을 정확하게 변호사를 통해 처리해 향후 무죄를 선고를 받을 수가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네. 이 사례를 통해서 이제 정확히 아셔야 할 것은 첫 번째,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형사사고는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고요. 둘째, 그럴 때 10,000원이 조금 넘는 운전자 보험으로 진짜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현재 운전자 보험이 없으신 분들 또는 운전자 보험이 있는데 너무 과거에 가입하셔서 최신 운전자 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보험료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꼭 점검을 통해서 변경하시기를 권고합니다. 네, 이미 가입하고 있는 분들이 꼭 점검을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바뀐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유리하다 불리하다를 떠나서 이거는 지금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단계별로 변호사가 필요한 처음부터 당연히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또 유리하게 해결을 할 수 있으니까요. 꼭 갖고 계신 분들은 점검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일단 이걸 어떤 가성비로만 따지기는 그럴 것 같아요. 되게 그렇게 가성비라는 거는 쉽게 너무나 그냥 쉽게 어떤 물건 살 때 그냥 이거 그냥 가격 대비 좋아? 가성비. 근데 정말 보험이라는 거는 치명적이고 정말 너무너무 큰 피해와 그게 내 재산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거를 그래도 약간 커피 2잔 가격 정도? 이렇게 비싼 데서 먹으면 2잔 정도 가격으로 일단 이런 화재 보험도 그렇고 운전자 보험도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일단 다행인 것 같고 일단 동키 여러분들도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준비가 돼 있는 분들도 내가 합리적인 가격에 잘 보장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 준비해야겠다 하는 분들은 생각하셨을 때 바로 또 준비를 하셔야지 그 기간이 길어지면 그 기간 사이에 또 우리가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 되면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더 미루지 마시고 또 12시 생방송 끝나기 전에 샵 0999로 상담이라고 보내주시면 무료로 1:1 맞춤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저희 언급하신 게 또 연금보험도 있었어요. 저희 연금보험도 조금 알려주세요. 네, 우리가 연금이 중요하다는 거는 방송에서도 자주 저희가 맞아요. 너무 말씀을 네. 드려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연금 보험만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보장성 보험도 중요하지만 연금 보험도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고객들을 상담하다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보험료는 적게 막 50만 원, 많게는 막 100만 원 이상 이렇게까지 보장성 보험만 가입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음. 예. 보장성 보험 같은 건강보험 너무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제 보험 말 그대로 확률에 투자하는 상품이잖아요. 근데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오는 사망보험금 외에는 100% 확률인 게 없어요. 그쵸. 암 사람은 진단을- 무조건 죽으니까 그쵸. 그건 100%긴 하네요. 암 진단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네. 수술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치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내 노후는 어떤가요? 100% 확률로 노후가 오잖아요. 그러네요. 네, 삶의 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100% 확률인 노후는 뒷전으로 하고 질병 상해 같은 건강보험만 준비한다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또 100% 확률로 노후가 온다라는 게 참 오늘 참 말씀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하셨네요. 정말 지금 이 100% 확률로 노후가 온다라는 게 맞네요. 근데 사실은 노후의 생활이 빠듯해질 거 분명하죠. 소득이 없으니까 네. 뭐 경제력도 딸리고 일단 체력도 딸리고 뭐 은퇴도 할 것이고. 근데 일단 많은 사람들이 왜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느냐? 지금도 일단 빠듯하거든요. 현재 생활이. 그래서 미래 투자를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다만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균형을 좀 맞추자는 건데요. 네네. 우리가 연금만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건강보험만 너무 많아서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가는데 정작 저축이나 연금은 내가 하나도 없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점검해야 하고 실제로 내가 은퇴하고 나서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면 생활이 가능할지 은퇴자금 설계에 대한 부분도 꼭 전문가와 상의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연금을 꼭 의식주를 위한 노후 생활비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은퇴 이후에 각종 세금 납부 그리고 그 세금을 내는 목적으로 연금을 준비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 또는 손자녀들의 용돈이나 여행, 경조사 등 노후 생활에도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어요. 보장성 보험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대부분이 없어지는 비용인데요. 일정 확률 안에 들지 않으면 사라지는 돈이라는 건데 반면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에 납입하는 보험료는 자산이죠. 자산으로 쌓인다는 거고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들으신 동키 여러분들도 꼭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도 연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건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생활이 빠듯해서 우리가 준비 못 하는데요. 했으니 그렇다면 내가 지금 내 생활 소득과 지출과 모든 재반 상황을 다 따져서라도 준비는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건 나 혼자서는 분명히 할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또 그리고 뭐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닐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알고 나한테 맞는 내가 활용 가능한 방법을 찾아주는 전문가와의 이야기를 하면 이것도 연금도 또 준비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가능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가능하게 또 전문가들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도 정말 또 도움이 많이 되고 알아두면 정말 여러분들의 피와 살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